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0월 28일 무술 세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의정부의 대신들이 사헌부의 비난을 혐의하여 집으로 돌아가니 명수하여 부르다. 헌부에서 대신이 영합하고 제수를 외람되이 하였다는 비난을 의정부에서 듣고 모두 혐의를 인책하여 집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즉시 명수하였다. 영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서 정부에 들어와 참여한 지 지금까지 15년입니다. 나이가 장차 80이므로 기력이 쇠모하여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헌부에서 대신이 영합한다는 비방을 들으니 조심스럽고 두려워함이 그지없고 마음속에는 부끄럽습니다. 청컨대 신의 직위를 해면하여서 여생을 쉬게 하소서 하고 좌찬성 김종서가 아뢰기를 소신이 지나치게 상상의 잘못 지우하신 언덕을 입어서 신으로 하여금 찬사와 병조와 사복의 직임을 겸하여 맡게 하셨는데 더구나 의정부라는 신과 같은 사람이 외람되게 있을 곳이 못됩니다. 나이도 또한 늙어서 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금일 헌사에 의논이 있었던 것은 마땅합니다. 소신이 관작을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 비록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신에게 서반을 제수하여 상우군 대우군의 직사를 행하게 하여 연하를 시위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고 좌참찬 정갑선이 아뢰기를 소신은 쓸만한 재주가 없는데 두 분 승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지위가 성제에 이르러 병인년부터 비로소 정부에 들어왔고 건일에 또 전조에 참여하니 그 직임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제 헌부에서 영합하고 외람되다는 비방을 들으니 실로 소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빌건대 신의 직임을 해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의 말은 모두 사사를 연근한 것과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든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을 가르쳐 하는 말이요 실로 대체에 관계되지 아니하였으니 경등은 반드시 혐의를 인책할 것이 없다 하고 하연 등을 다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하연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명수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일이고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을 말한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0월 28일 무술 네번째 기사 정순이 새집에 가서 자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0월 28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도채찰사 정분이 거제업성의 축성과 율포의 목책 설치 등에 대해 치기하다. 신이 거제업성을 살펴보니 주위 둘레가 1916척인데 처음에 법식에 의하여 축조하지 않아서 나지막하고 협착하니 모름지기 개축한 다음이라야 온 서미 백성들이 입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 고정부곡을 보건대 지세가 넓고 평평하고 골짜기가 깊고 은밀하고 또 우물과 샘이 있어 경작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잠은 많습니다. 청컨대 업성을 여기에다가 옮겨 장차 명년 10월까지 쌓아서 만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영등포와 옥포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통하여 바라볼 수가 없는데 거민은 밤낮으로 덜에 퍼져서 농사를 경작하나 외인이 항상 서로 지나가고 왕래하니 비록 요회의 땅, 바로 요회의 땅입니다. 청컨대 두 포구 사이의 율포에다 목책을 설치하여 영등포의 선군 20명과 옥포의 선군 30명을 뽑아서 두 포의 군관 1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되 번갈아 서로 가서 수자리 살게 하소서. 또 지세포 오아포의 두 포구 사이의 물사포는 길이 또한 멀고 험조하여 만약 외적이 밤을 틈타서 도둑질하게 되면 형세가 서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또한 따라가서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두 포구 사이에 있는 조라포에다 지세포의 병선 2척과 오아포의 병선 3척을 나누어 정박시켜 수호하고 처치사 군관 1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수자리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정부곡은 남은 도후부의 부곡의 하나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8일 무술 6번째 기사. 환자는 장사를 지낸 뒤 종사하도록 승정원에 전제하다. 환자가 부모의 상을 만나서 100일이 지나고 유고하여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종사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신이 예고를 하여 사조하니 연회를 베풀고 갓옷 한 벌을 내려주다. 임금이 건정문에 나가서 사정전으로 맞아들여 연회를 베풀고 갓옷 한 벌을 내려주니 정선은 말 한 피를 바쳤다. 정선이 다음에 양모를 찾아뵙고 사신관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이 계전 김하를 보내어 위문하고 이어서 각각 윤봉과 정선에게 마포 20필과 저포 10필과 최화석 10장과 토표피 2불과 모관, 이염, 호슬 각각 1개와 후지 160장을 주었다. 두목 20인에게 각각 마포, 세필, 모간 1개를 주니 정선의 두목은 기뻐하면서 받았으나 윤봉의 두목은 그 적은 것을 혐의적게 여겨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처음에 윤봉이 왔을 때 한림, 시강, 예겸이 인돈, 고정, 주자, 부자, 기문을 안평대군 이용에게 증여하니 이용이 인삼, 5근을 윤봉에 붙여서 회정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윤봉이 말 한 피를 바치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윤봉에게 무난하게 하니 윤봉이 일행에게 상을 줄 것과 김승의 의의 관직을 제수할 것을 청하다. 이 계전에게 명하여 윤봉에게 문안하였다. 윤봉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더운 달에 왔으므로 두목이 모두 겨울 옷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왕을 봉하고 비를 봉하고 면복과 사제 등은 서너 가지 경사 때문에 왔으니 반드시 중한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직질이 낮은 진지에게 중하게 상을 주어서 가져가게 하였으나 그 나머지 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분함을 머금고 재차 나에게 말하니 모름지기 계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 계전이 대답하기를 진저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입주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맡아보니 다른 두목의 예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윤봉이 얼굴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진은 다만 접대하고 인도할 뿐인데 무슨 공이 있습니까? 하고 또 청하기를 김숙리는 영호하여 수령이 될 만하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제수하여 주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일찍이 연안의 전지를 청하였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감사의 회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뒤에 감사가 회개하기를 만약 사신이 청한 대로 따라서 전지를 준다면 연못 아래 수전 700개는 모두 관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니 마침내 주지 않았다. 회계는 임금의 하문에 대하여 보고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9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정갑손이 사직하기를 상사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하연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서 삼공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므로 모든 좋지 않은 바가 걸핏하면 갑자기 사이에 어우러지니 마침 마땅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을 품고서 어진 사람에게 자리를 피해 주고 물러앉고자 합니다. 다만 성상께서 새로 대위에 오르심으로 인하여 기고의 대신이 갑자기 걸해 한다면 선왕의 위험하신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하여 그대로 직사에 나오면서 금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헌부에서 상소하여 이르기를 대신이 영합하고 고식적인 계책을 쓴다고 하였으나 무슨 일에 영합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혼미한 노신이 오랫동안 도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섭리를 좋아하는 데 실패하였으니 언관에서 지목하는 바는 반드시 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대저 영합이란 바로 쇠망한 세상에 무상한 소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신의 나이가 70을 넘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날로 혼미한 데 이르러 이러한 비방하는 의논을 만나니 실로 깊이 부끄럽고 황공하여 조중에 부끄럽 뻔뻔스러운 얼굴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마음이 미안한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을 파면하여 현능한 이로서 대신 시키소서 하고 김종서가 상사에 사직하기를 신의 품성이 어둡고 어리석은 데다가 배우지 못하여 모든 온갖 하는 일이 모두 남에게 뒤지고 있으니 지휘와심을 잘못 입어 정부에게 승핍하였고 또 병조를 겸임함으로 항상 마땅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차스레 5년이란 세월을 보냈으나 조그마한 도움이 없었으니 더욱더 부끄럽고 황공합니다. 또 영합한다는 비방과 외람되다는 비난을 당하니 저자의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오직 감히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가서 상대한 정치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신을 한산한 자리에 두고 현능한 이로서 대신 시키소서 하고 정갑선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의 기국과 식견이 용렬하고 우매하여 문무이제도 모두 취할 것이 없는데 양성상의 큰 사은에 치우치게 입어 정부에 전류한 지 지금까지 5년입니다. 그늘에도 전주에 참여하고 성인의 거칠 줄을 알라는 교훈에 어두워서 영합하여 구용한다는 비난과 재수가 외람되다는 비방이 있도록 하기에 이르렀으니 조정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을 가련히 여겨 신의 직사를 파면시켜서 천심에 답하고 사람들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걸해는 늙은 대신이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빌던 것이다. 승핍은 인재가 부족하여 지혜에 응이 없는 사람이 벼슬하며 기국은 재능과 도량이다. 이재는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솜씨이고 전위는 자격이 없으면서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며 구용은 구차하게 남의 마음에 들도록 아부합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29일 기해 5번째 기사 민신 조수량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병조판서 민신 참판 조수량이 사직하기를 신등의 성질이 본래 용렬하고 우매하여 무릇하는 온갖 일이 모두 취할 바가 없는데 지와 심을 잘못 입어 정도에 승핍하니 시행하고 조치하는데 어두워 영합하고 외람하다는 비방을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반성하여도 마땅하지 못한데 어찌 감히 조중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사를 파면하여 현능한 이로서 대신 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29일 기해 6번째 기사 승정원에 일러 사헌부를 책망하고자 하나 정의한 정갑선 김문기 등이 반대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하위지가 과거에 겁제할 때 시책에서 대신을 비방하였는데 이제 헌부에 있으면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정부 대신들이 아울러 모두 사직하니 내가 헌부를 책망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서 하려라 하니 정의한 정갑선 김문기 이승지 등이 아뢰기를 대관에서는 인주와 시비를 다투는 것인데 이제 군상의 잘못을 말한 것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없는데 하물 지금 말한 것이 모두 이 이치에 합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잘못되었다 하고 지목한다면 후인 가운데 누가 군상의 잘못을 진술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30일 경자 첫번째 기사 엄자치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음식물을 주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30일 경자 두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사신의 전별련을 베풀다.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전별련을 베풀었다. 임금이 처음에 연에서 내리니 윤봉의 두목, 장해 등이 사물이 진지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여 글을 만들어 임금 앞에 바로 바치고자 했는데 윤봉이 듣고 이를 금지하고 그 글을 관반에게 주어서 전달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사신, 두목, 장해 등이 삼가하렵니다. 신등은 본년 5월 달에 천기가 뜨거울 때 길을 떠났고 7, 8월에 돌아간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일찍이 겨울옷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9천의 먼 길을 돌아가는데 신등은 25원의 명단은 비오, 궁전, 화, 모의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반, 진지와 신등은 일체로 똑같이 임명되어 왔으나 사람 수에 아울러 넣지 않았습니다. 본 흠차 사신이 즉시 진지를 먼저 출발하게 하자 비오, 궁전, 화, 모, 포피를 배로 더하여 상 주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는데 왕의 건복과 면복 따위의 물건을 모두 신등이 다점하여 왔는데 일로의 우수가 잇따라서 하도에 물이 불어났으므로 출행하면서 보살펴 관리하였으나 전에 왔던 진지는 함께 관리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왕의 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신등은 일로의 신고를 제3, 제 상의 통사례와 말하였으나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므로 신소할 데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허락하여 주신다면 아래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편익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임금이 우승지 정창손에게 명하여 정부에 가서 의논하기 아니 모든 말할 길을 흑포 2피를 넣어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비오는 가죽옷으로 만든 도도식 낸 가죽 도포이다. 타점은 일일이 점검합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3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우사간 대부 최항 등이 불사숭상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인주는 그 한몸이 만기에 임함으로 나라 운명의 성세와 천명의 떠나고 머무는 것과 인심이 쏠리고 져버리는 것은 실로 하나의 정사를 잘하고 못하는 데 관계되니 진실로 날마다 삼가야 마땅한데 하물며 계세의 인주이겠습니까? 하늘이 임금에게 어질도록 명하고 길하거나 또는 흉하게 명하여 다스리는 횟수가 오래도록 명하는 것은 그 초복에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하나의 호령을 바라고 하나의 명령을 베풀 때도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기면서 오직 자기의 옳은 것만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따라서 다스리면 창업하여 후세 내려주는 기업을 지키기가 쉽고 인정을 어기고 행한다면 영승한 기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이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성왕이 왕위를 이어받아 다스리던 초기에 소공이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 공이 있어 경계가 되었던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가 지키고 그 천명에 새로 봉족하니 나라 운명의 승하고 수행함과 천신과 민심이 이합하는 깃들은 오늘날의 전하의 정치에 있어서 바야흐로 조심하고 삼가고 정신을 가다듬어 패정을 다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민들은 눈을 씻고 유신의 교화를 크게 기대하는데 불씨를 섬기는 패단이 날로 성하여 번지니 대서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합니다. 전후에 감히 가난한 자가 서로 잇따랐으나 전하께서 일찍이 청정할 생각이 없으니 이것이 인정을 떨쳐버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불씨의 가르침은 선지를 외면하고 윤리를 끊어버리니 어찌 천하의 국가를 가진 자가 일념으로 혹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컨대 그 설법하는 것이 오로지 크고 넓거나 높고 오명하여 사람을 유혹하기에 쉬울 뿐만 아니라 복을 구하고 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귀천이 없이 한마음인데 그 천당 지옥과 인과관계의 설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어리석고 지혜로운 임금들이 모두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가르침으로 하여금 백성을 속이고 백성들을 좀먹게 하여 집과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전의 귀감이 분명하니 전하의 밝은 예지로서 대체로 그 사특하고 망령됨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세종과 소헌왕후가 편찮았을 때를 당하여 부지런히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그 극진한 방법을 써보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마침내 털끌만한 봉도 없었으니 그 무망함을 더욱 환하게 보셨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무망함을 알고도 반드시 숭신하려 하시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매양 이르기를 선세를 축복하기 위함이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미 마음으로 그 무망함을 알아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비록 날마다 축복하는 일을 거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에 또한 인과의 쓰를 위하고 그 이치를 용납하려는 생각이 없는데도 또 이와 같이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하께서 애착하던 처음에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베꼈으며 절을 짓고 중들을 공양하는 등 이미 그 정성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가령 그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또한 명복을 비는 미천으로 삼게 족합니다. 지금은 졸곡날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만 정치에 부지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개수라는 효도를 다하기에 힘써야 마땅한데 어찌 숭신을 더욱 지극히 하고 장왕하게 더욱 힘써서 우리 민력을 다하게 하는 것도 불사 때문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다 없애게 하는 것도 불사 때문이니 공억이 번거롭고 더욱 인납이 더욱 쌓이고 군국의 수요가 탕진되어도 그만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납의 방납을 금지함이 육지은에 실려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인데 지금 각도에서 잡공을 모조리 중들에게 방납하도록 허락합니다. 지난번에 수령이 여러 번 중의 일로 인하여 죄를 입은 이래로 중의 무리들이 아무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믿고 그 값을 거두는 날을 당하여 스스로 무리를 이루어 주군에 출입하면서 부엉이가 날개를 펴듯이 활개를 치고 스스로 방작에 굴지만 감사 수령은 이를 복명사신처럼 대우하니 지대하는 패단이 진실로 또한 작지 않습니다. 또 수납할 때도 전전하여 값이 비싸고 무거워져서 그 값을 배나 불리는데 하나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문득 채찍질을 가하여 그들을 바라는 바에 맞는 다음에야 그만둡니다. 만약 그 지지 전칠, 청밀, 지율 따위의 물건이라면 이 앞서는 수령이 거의 모든 관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배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방납시키니 백성들의 재물을 손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통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마을과 거리에 더 높은데 이것이 무슨 따위의 공덕입니까? 가령 방납이 실상 백성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행하던 조정의 성은을 갑에 걸칠 수가 없는데 하물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질이 되는데도 성은을 허물어뜨리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 심해지는데 머리를 깎는 것이 날로 늘어갑니다. 근래 종실 귀척이 다투어 불사를 숭상하여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은 비록 금령이 분명하게 있지만 공주 부인 가운데서 멀리 산사에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대저국법의 시행이 반드시 귀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귀건에서 남보다 먼저 이를 범하니 그 나머지 세민 가운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을 어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종실 귀척의 집에서 그 복례로 하여금 포백을 가지고 밀축을 바꾸는 자가 산군에 끊어지지 않으니 밀축의 생산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록 수령이라 하더라도 어찌 관의 준비를 쉽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민간에서 거두어서 그 수요에 응할 것이니 수납할 즈음에 백성들이 오히려 이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해마다 곡식이 풍덩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전부를 거두고 조미를 수납하는 데에도 오히려 또한 넉넉하지 못하므로 해가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도 먹는 것은 10분의 1에 지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이름 없는 헛된 비용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따위의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또 어떻건대 충청도 보은현에 창건하는 복청사는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다 하는데 그 제목과 기와를 운수하고 단층을 마련하는 것은 모조리 백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연전에 방납한 초둔 값의 쌀을 또한 민호로 하여금 운수에 납입시켜 그 패단이 심히 컸습니다. 전하께서 어느 날 불씨를 섬기는 거조를 다만 주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불당을 짓는 것이 하나라도 적지 아니할 것이요 100개라도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래 서울에 있어 진관사 대장과 같은 두 절을 창건하였는데 또 어찌 외방에 사사를 짓기에 급급하여서 험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손상시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이 하나입니다. 또 어떻건대 그일에 사리 면매를 금중에 안치하니 종실의 부녀가 우르러 예배하고 보시하는데 혹시 남에게 뒤질까 하여 능단을 바치고 병의를 공양하기를 사치스러울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하고
또 그 보시 않는다날 다른 날 불씨를 섬기는 미천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대궐 안에서 주자를 고쳐 만들어 장차 경문을 찍어서 궁중의 부녀와 환시로 하여금 모두 쉽게 깨칠 수 있게 한다니 듣는 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부터 인주가 궁금 중에서 엄밀히 하는 일은 외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속으로는 실상 이를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정대한 것처럼 말하다가 천고의 비웃음을 남긴 자가 많습니다. 전하께서도 그것을 또한 마음속으로 성념하신다면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동궁이 나이가 바야흐로 어린데 진실로 어린 때를 당하여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곧 호불의 습속이 궁금해서 먼저 유행하니 동궁으로 하여금 귀에 적고 눈에 배어서 다른 날 숭신할 실마리를 열게 한다면 그것이 또한 옳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노대장 진관사를 짓는 제색 공장으로 상림원의 직을 받은 자와 그 별감구실의 화원의 무리로서 관작을 받는 자가 매양 비목에 외람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장록은 인주가 선비를 대접하는 공기인데 비록 미관 말직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장 천내의 무리이라면 비록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상주는 것이 옳고 이들에게 표백을 내려주는 것도 또한 옳은데 어찌 외람되게 관직을 주어서 사류의 명분과 섞이게 하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따위의 해는 특별히 그 대강일 뿐이요. 만약 그 상세한 것을 말한다면 이러한 몇 가지 일 이외에도 그 얼마만큼 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교화를 허물어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여 정사에 방해가 되고 지도에 해가 되는 것은 오직 이러한 불씨를 섬기는 한 가지 일이 클 뿐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안연히 이와 같이 하십니까? 불씨의 가르침은 그 종지를 말한다면 청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그 귀결을 궁구하면 화복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그 청정을 즐긴다는 것은 정체부지런하는 임금이 할 일이 못 되는 바이요 그 화복을 믿는다는 것은 과욕의 임금은 숭상하는 바가 못 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건일에 정시에 책제를 내어서 시정의 잘잘못과 민생의 이해를 듣고자 하였으나 먼저 정사에 부지런하고 욕심을 적게 내어 가난에 따르는 것이 급합니다. 무릇 듣고 보는 것에 있어 즐거워하고 기꺼워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커도다 왕의 말씀이었으니라도다 왕의 마음이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아 다스린 이후로 일찍이 하나의 덕음도 내신 적이 없었으니 이러한 불사의 패단을 물리쳐서 피곤하고 파리한 백성들을 소생시키소서 우세에 고론으로 의논하는 자들이 비록 이 일을 외면으로만 베풀었다고 비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진실로 정사에 부지런하고 욕심을 적게 내는 방도에 뜻을 두었다고 그들이 이르겠습니까? 인주가 스스로 요임금 순임금이 아닐진데 거조에 허물이 없는 수가 드물겠지만 그 허물을 안다면 비록 하나의 조그만 한때의 패단을 가지고 한 사람의 하루아침 간쟁으로서 오히려 마땅히 깨달아서 개전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호불의 해독은 당세에 폐를 끼치며 이미 작지 않고 화를 후세에 남기는 것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간쟁하는 자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전하께서 승신하는 마음을 종시 늦추지 아니하면 무엇이며 이처럼 가난에 따르지 아니하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히 결단을 내리시어 이 일이 이미 행하여진 것이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은 걱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러지 마시고 이단 시비의 사실을 저들 더벅머리 유자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고 이러지 마시고 옛날의 인주도 또한 승신한 자가 있었다고 이러지 마시고 종실 대신으로서 무익한 짓을 하여 유익한 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이러지 마시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빨리 유엄을 내리소서. 진술한 바 공물의 방납과 밀촉의 무역과 사사의 연금과 부녀의 절에 오르는 것과 공장의 상직과 불사를 베푸는 것과 경문을 찍는 따위의 일들을 아울러 모두 검단하여 없애서 정시의 도를 삼가고 민생의 곤핍을 풀어주고 세상의 교화를 더욱고 시민의 소망을 쾌하게 하고 종사를 복되게 하며 만세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좋게 책할 것이 못되고 정사는 좋게 비난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을 간절히 여겼던 것입니다. 원나라 선조가 능히 유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귀신을 섬기는 패단이 한계를 같이 접근해서 성행하자 조기가 또한 그 일을 바로잡고자 하여 오직 먼저 임금을 바로잡는 데 급급하였으니 진실로 인주의 마음 하나가 부정한 데서부터 한번 빠지게 되며 일은 모두 거절을 잃고 행동은 모두 덕을 잃게 되어 백공천장하여 무너지는 대로 즉시 보수하여도 천하 국가의 화는 이루 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 사람의 습속이 한 사람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데 원인하고 천백년의 패단이 한때의 방자하게 멋대로 행동하는 데서 생기니 심히 인주의 마음은 일념으로 부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중서가 이르기를 인군이 마음을 바르게 하면 조중이 발라지고 조중이 발라지면 백간이 발라지고 백간이 발라지면 만민이 발라지고 만민이 발라지면 사방에서 바른 대로 감히 귀일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사기가 그 사이를 감범하는 것이 없으므로 좋기 엄량이 조화되어 풍우가 제때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실로 만세 인주의 귀감이 될 정론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진부하다고 이르지 마시고 잠심하소서. 상소가 들어가니 임금이 사정들에 나가서 도승지 이계전 주하승지 정의안을 인견하고 조목에 따라서 강문하고 이어서 간관에게 하교하기를 복전사의 제목과 기와를 선수하라 하고 그리고 초둔을 대납한 따위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니 그 규철하는 책임은 유사에게 있다. 오직 단청에 들어간 자료만은 내가 처음에 그것이 본도의 소산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일을 준 것이다. 사리는 잠시 국내로 들여왔다가 도로 내보냈고 또 내가 동궁으로 하여금 귀에 적고 눈에 베이게 하려고 그러한 것이 아니요 요령이 들어왔을 때 동궁도 또한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정음청의 일은 의논할 만한 일이 못되나 그리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니 그늘에 처음으로 소학을 찍는데 이 책을 찍기를 끝내면 즉시 모두 주자소에 도로 붙이겠다.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허행하는 여부는 유사에게 있을 뿐이다. 불사에 공력한 공장인에게 직을 준 것은 상림원의 직사는 본래 천례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니 불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부득이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일에 종사한 사람에게 어찌 상을 주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우정은 구인문이 아뢰기를 성상이 비록 초둔의 대납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러나 지금 진관사 간사승 각도니 각도 공무를 대납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그 일이 바야흐로 한참이니 이것도 또한 성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은 서술의 산이든 헌부로 하여금 대조를 발하여 보내도록 허락하여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겠다. 대조를 보내어 부녀를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법이니 어찌 다시 이를 세우겠는가 하였다. 초복은 임금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고 교화를 베푸며 애척은 상을 당하여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인납은 세금을 앞당겨 징수하며 박납은 납공자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하던 일이다. 복명사시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지에 나가는 관리입니다. 성헌은 이루어진 법이고 귀건은 임금이 가까운 종실을 귀척이며 세미는 천한 백성이고 밀촉은 황밀로 만든 초다. 조미는 나라의 창고에서 내어주는 쌀, 즉 나라에서 봄철의 춘궁기에 구워주는 환상비를 만다. 그 반대는 정미이다. 초두는 띠, 부들 같은 풀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인데 비 올 적에 물건을 덮거나 볕을 가르는 데 썼다. 추복은 죽은 이의 면복을 비미고 병이는 떡과 음식이다. 비목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주던 문안인데 임명된 관리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정시는 과거 제도에서 임금이 생진과의 겁제자를 궁정에 불러 친히 시험을 보던 일 전시를 말한다.
정시는 인륜의 시초를 바로잡는 일이고 조기는 언나라 조경 때 명심이며 백공천장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잠심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문정실록 사고 문정적기년 11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안왕경이 정음정 공물 대납 사찰 중창의 폐단을 아래다. 경련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동지경 연사 대사원 안왕경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일찍이 신등에게 이르시기를 정엄청의 주자를 이미 주자소에 환부하였다고 하여 명을 듣고 실로 기뻐하였는데 다시 들으니 그 반을 정엄청에 남겨두어 기묘하지 않은 책을 모인하고 대군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다고 하므로 신등은 극이 미혹합니다. 예부터 인구는 사가 없고 반드시 유사에게 붙여 책임지고 이루게 하였을 뿐입니다. 또 전날의 교지를 가볍게 고칠 수가 없으니 청건대 빨리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엄청은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대군들이 서적을 인쇄하고자 하여 이 때문에 가서 감독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요즘 헌부에서 여러 대신들과 여러 번 불가하다고 말하므로 내가 이를 혁파하고자 하나 지금 소학을 인쇄하는데 끝내지 못하였으니 끝마치기를 기다려 혁파하겠다 하였다. 안행경이 또 말하기를 구례는 도성을 이전으로 제수하였는데 지금 삼전도 양화도는 모두 대신의 자제로서 이를 삼습니다. 삼전도는 산릉에 왕래하는 길목이니 사무가 조금 번거할 것이므로 사조 가운데 일에 밝은 자로서 이를 삼는 것이 오히려 좋겠으나 양화도는 일이 번거하지 않은 땅인데 병조 참판 조수량의 아들 조정규로서 임명하였습니다. 병조도 또한 정조인데 실지로 이조와 명성과 위세가 서로 비슷하니 집정의 대신의 자제로서 남의 아직을 빼앗는 것은 심히 옳지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사정을 둔 것이 아니고 모두 나의 낙점을 받아서 제수한 것이다. 대신의 자제는 진실로 먼저 등용하여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매양 대신의 자제를 먼저 낙점한 것이다. 이를 등용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안행경이 말하기를 외방의 고을에서 공물을 대담하는데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이 덕건대 간사승이 공물을 대납함으로 인하여 충청도 주군을 횡행함으로 배단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이다. 공물을 대납하는 것은 오로지 사사의 간사승만이 아니라 동서와 요와 교서간의 간사승 등도 또한 모두 이 짓을 한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조사도 또한 성인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하였다. 안은경이 말하기를 조사로서 대납하는 자가 있다면 파출하는 법이 이미 어머니 거듭 밝혀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간사승이 각 업의 진성을 받아서 그 값을 거두고 또 세력에 의지하여 청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운수하게 하니 그 배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변방의 먼 주군에서 공물을 말 한 필에 싣고 돌아오면 그 값이 3, 4석에 이르는 까닭에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구하니 백성들은 도리어 배를 받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육전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실어다가 바치게 하고 그 값을 받아 먹게 한다면 백성들은 그 이익을 받을 것이요 만약 고을에서 스스로 실어다가 바친다면 고을에서 그 이익을 받을 것이니 그의 고을과 백성이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일찍이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실로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일이니 사람들의 말에다가 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진관사의 간사성 각돈이 공물을 대납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채가 실로 많은데 만약 갑자기 이를 일체 금지한다면 저들 중들은 부채를 어떻게 갚겠는가? 우선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다. 상이 끝난 뒤에는 불서도 점차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였다. 안은경이 말하기를 충청도의 백성들이 복청사를 중창하는 제목과 기와를 운수하기 때문에 배를 받음이 실로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 또한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인데 과연 있었는가?
앙평대군이 세종을 천도하기 위하여 사제를 내어 이제를 개창하므로 나는 패가 이 같은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단청에 도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미 창건한 절이니 철거하여 허물 수는 없다. 그 제목과 기와를 운수하는 것은 진실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좌사간 최항이 아뢰기를 신등이 거기 듣건대 여러 대군이 불사에 소용되는 유미를 바꾸려고 하여 각도의 수령에게 글을 보내니 머리를 숙이고 듣고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민간에 부과하였거드므로 배가 막심합니다. 청컨대 이를 금지하소서 하고 안한경이 말하기를 유미를 금지하는 법이 육준에 실려 있는데 육준은 조정의 성헌이므로 자손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불도는 청정 과욕한데 어찌 유미를 성하게 베풀어 놓는다고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이를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세종을 천도하기 위한 일인 까닭에 대소상의 수륙제와 진간사의 개척은 나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정조는 문선을 맡아보던 이조와 무선을 맡아보던 병조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조라고도 합니다. 낙점원 관원을 선임할 때 3망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임금이 친히 점을 찍어서 뽑았다. 간사승은 이 일을 맡아보는 중이고 진성은 지방에서 중앙에 오르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 진성장이다. 문종실록 사관 문종적이년 11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판안동 대호부사 안숙직이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대체로 수령이 된 자는 사랑하고 어루만짐을 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 안동읍은 큰 읍이므로 경을 골라보내니 너의 직책을 다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이년 11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연봉과 정선에게 집을 내려주는 글을 주다. 그 글에 이르기를 장한 대왕의 사제, 사시, 고명과 과인의 승습하는 칙명, 상사를 받들어 가지고 오니 한나라의 경사가 더불어 비할 바가 없으므로 이제 집 한 구를 내려주어서 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하였다. 장한대왕은 세종대왕의 시호이다. 고명은 중국 황제가 내린 임명장이다. 문종실록 4권 문종적이년 11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황수신, 권극하, 김조, 유질의 심숙주, 나홍서, 김숙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수신을 병조 참판으로, 권극하를 형조 참판으로, 김조를 동지 중추원사로, 유지례를 첨지 중추원사로, 신숙주를 수사헌 지비로, 나홍서를 사헌 장령으로, 김숙리를 강화도호 부사로 삼았다. 황수신은 성질이 쾌활하고 의례에 맞는 몸가짐을 좋아하고 고변이 있었는데 이직을 밝게 익혀서 일찍이 도승지가 되어 창림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제 병조에 임명되는 식자들이 이를 비웃었다. 권극하는 검약하여 일찍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중신미를 보고 그를 존경하여 몸소 문밖까지 나와서 송명하여 한 지방을 맡은 대신에 채무를 이르니 듣는 자들이 분개하고 놀라 탄식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유질에는 성질이 가혹하고 또 포악하여 일을 처리하고 물건을 모으는데 능하니 본래 홍리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내자 판사로서 영접도감사가 되어 사신에게 아부하여 사신의 청을 임명을 얻게 되니 사신의 청으로 임명을 얻게 되니 당시의 인원이 이를 비웃었다. 김숙리는 윤봉의 윤중부의 사위로서 본래 재간이었고 형편없는 소인이었으나 윤봉의 연고 때문에 사제부정이 되었다가 또 윤봉의 요구에 의하여 사헌 지비로 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구는 곧 조정에서 함께 청거하는 터이요 내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또 강화는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므로 이를 요구한다면 곧 임명하겠다 하였다.
이날 한성 서연 민근을 파면하였으니 민근은 일찍이 양주부사가 되었을 때 사랑하던 기생이 있었는데 서울에 두고 항상 범하고 밤중에 좋은 말을 타고 가다가 돌아오고 관에 물건을 많이 주었으며 또 농장이 본주의 땅에 있어 이에 집 두 채를 지었으니 경사에서 이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나 권기를 잘 섬겨 6기를 채우고 채임할 수 있었으나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아래 파면하였다. 6기는 감사 수령의 6년 임기를 말한다. 세종 규정되었다. 문중실록 4권 문중저기는 11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백간이 춘추절을 맞아 할애하였다. 춘추절은 중국 황태자의 탄일이다. 이 화는 정조동지 탄일에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시나 수령이 전패에 절하며 임금에게 할애하던 일이다. 문중실록 4권 문중저기는 11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신 윤봉과 정선이 명나라로 돌아가니 모하간에 가동하여 전별하다. 윤봉과 정선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직하니 영의정 하연과 예조판서 허후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백제역에서 위로하여 보내게 하고 중주원사 이맹진을 반송사로 삼고 성원 위 이정령을 개성부에 보내고 형조판서 주회를 황주에 보내고 지중주원사 황치신을 평양에 보내고 중주원사 안승선을 안주로에 보내고 지중추원사 윤중부를 의주에 보내 위로하게 하였다. 윤봉과 정선이 탐욕하기가 끝이 없어 국가에서 증량한 것이 심히 많고 중하였으나 요구하는 것이 그치지 않아 집에 둘 것을 청하고 또 창적과 전토를 구하여 산업을 경영하고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인한 것이 심히 많았고 그 밖의 물건도 이룩이룩할 수가 없다. 심지어 성질하여 탐해하기 따위의 물건까지 구하여 돌아가고 그 친속으로서 관직을 구하려고 부탁하는 자가 참 많았다. 아이고. 반송사는 외국 사신을 보호하여 호송하던 책임을 맡은 임신 벼슬이다. 창적은 종이며 모이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꾸미는 것이다. 성질은 황제의 명령이고 탐해는 육장과 젓갈이다. 문중실록 4권 문중저기는 11월 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4권 문중저기는 11월 3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울진 현감 김중본이 사조안의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쉽게 흉년이 드니 너는 가서 직책에 부임하여 권과 농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4권 문중저기는 11월 3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의 회시에서 갑사를 임명하는 법을 고쳐하려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과에서 향시, 관시에 급제한 사람과 한량으로서 도시에 합격한 자를 갑사로 보충하여 임명하는 것은 일찍이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회시에서 기사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자도 또한 모두 수용하는 것은 미편하니 차건대 이제부터는 회시에서 모두 기사보사에 합격한 자와 보사 240보에 화살 하나 이상을 넘긴 자를 갑사에 임명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시는 무과의 초시로서 서울의 훈련관에게 보이던 시험인데 문과는 성균관에서 보였는데 이를 관시라고 하였다. 한량은 호반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도시는 병조와 훈련관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병사가 해마다 봄가을철에 무지를 시험하여 뽑던 과시이다. 문중실록 4권 문중주기년 11월 3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별시를 행할 것을 아뢰다. 즉위하는 초기에 반드시 별시를 행하니 청컨대 신민년에 봄에 문과, 무과와 생원시와 잡가를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민년은 문중 1년 1451년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3일 개묘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탐원 수령을 징지할 조관과 행대를 파견할 것을 아뢰다. 근년 이래로 외방의 수령과 수륙 장수 만호 등이 탐호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간혹 있으니 청간대 우선 충청도에 조관을 보내어 교찰하고 또 경기 좌도 우도의 규례에 의하여 행대를 보내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대는 지방에 파견하는 사헌부의 관원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4일 갑진 첫번째 기사. 하위지 김효급 정갑손 등이 중의 공물대나 종친들의 무단 등을 아뢰다. 생사를 보았다. 장령 하위지가 아뢰기를 진관사 대자엄 간사승이 공물을 대납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군을 횡행하면서 폐를 여러 가지로 일으킵니다. 충청도가 더욱 심한데 또 보은의 복천사를 짓기 때문에 도 전체가 폐를 받으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 정부와 헌부에서 그 폐를 긍론하는구나. 그러나 이 절을 짓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 금지하지 않은 까닭을 이미 일찍이 말하였다 하였다. 하위지가 또 아뢰기를 도승지 이계전이 불사를 맡아서 감독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하사하였고 좌승지 정의안이 불사를 맡아서 감독한 노고 때문에 과전을 하사했는데 실로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안에게 과전을 내려준 것은 특별히 예에 따른 것뿐이다. 무릇 억척하는 말은 항상 많이 맞지 않은 것이니 대저 군자의 마음은 군자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소인의 마음은 소인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우정은 김효급이 아뢰기를 전날 본 의원에서 상소하여 올린 6가지 일은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여 저기 유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김효급이 조목별로 이를 진달하여 이어서 아뢰기를 유미를 구하여 사들이는 것은 실로 대군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라 누구인가? 소의 가운데 이를 내가 모두 들었으나 오로지 유미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좌참찬 정갑순이 아뢰기를 익령군과 김혁이 가사와 전토를 다투었는데 결절을 하지도 않고 강제로 빼앗았으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판결 날 때까지 기한하여 우선 김혁에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의 일은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므로 정갑순이 말하기를 종친이 법령을 무수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는다면 후일의 패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 한남군의 일도 또한 거울이 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남군이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인데 반드시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승정원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였다. 하니 정갑순이 아뢰기를 이것은 반드시 반인 등이 한 짓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비단 이 무리뿐만 아니라 또한 환시로서 이를 주장하는 자도 있다. 만약 이루어진 법이 있다면 법에 의하여 결단할 것이나 없다면 아직 도로 빼앗지 말고 관에서 결절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결절은 판결이며 반인은 수종인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4일 갑진 2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연에 나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4일 갑진 3번째 기사. 사상군사 양기손과 안동현감 이우양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하삼도의 인민과 풍토는 양계와 같이 비할 데가 없으나 수령의 뜻을 기울여 다스린 남백성들은 살 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령의 직책은 백성에게 농상을 권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너희들은 가서 너희 직책을 삼가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4일 갑진 4번째 기사. 좌정은 구인문이 강화부사 김숙리는 적임이 아니므로 책임할 것을 아뢰다. 강화는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니 사람마다 다스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김숙리는 본래 제득이었고 또 그일에 하는 짓을 보면 그 심행이 불초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강화의 수령을 얻게 되니 신등은 어찌된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보진은 지난날에 충청도 도사가 되었을 때 청주의 기생을 몹시 사랑하여 노비를 주었고 심지어 국상의 최질 중에도 또한 그리하였으며 감사가 순행할 때는 매양병이라 핑계하고 따르지 않았고 또 승인을 시켜 본도 주군에 권유하며 이에 충주 농장 가까운 땅에 사사를 연근하고 원당이라 칭하였으니 그 방자하게 불법을 행한 것이 심하였습니다. 근래 평안도 찰방에 죄수되어다가 곧 체임되니 신등은 이 죄 때문에 파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경직을 주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숙리의 사람됨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사신의 친히 청한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김보지의 일은 내가 이미 조신을 보내 추국하였다 했다. 구인문이 다시 하리기를 김보지의 일은 이미 명을 들었습니다. 김숙리는 사신의 위세에 의하여 전하께서 부득이하게 따르신 것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반에 제수하도록 청하여 사제 부정에 임명될 수 있었으나 그 중간에 조gin의 노비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려서 변정하여 결절하도록 청하였으나 사리가 꿀려서 얻지 못하였고 이제 또 수령이 되기를 청하니 자기야 몸의 욕심을 가지고 성상께 잇따라 겨들하여 천감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가 무겁습니다. 더구나 주군이 하나뿐이 아닌데 반드시 강화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 업은 인물이 번화하고 토산이 많아 자기 한 몸의 욕망은 널리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니 그 심술에 추악하기가 심합니다. 비록 하루라도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직에 둘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받고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산부사 김자갱과 안동부사 정지담이 서로 본업의 기생을 간통하고 또 범정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본원에서 이를 듣고 본도 감사에게 입문하여 취액하게 하였으나 감사가 사유를 만나서 취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한업의 사표이니 어찌 간통을 범하고 장례를 범한 사람이 뻔뻔스럽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정지담은 이미 파직되었는데 김자객만이 홀로 팔출당하지 아니하면 어리상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숙리의 마음을 나도 또한 환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신이 떠나기에 임하여 이를 청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신이 겨우 돌아가자 곧 스스로 바꾸는 것도 또한 미편하였다. 그늘에 비록 이미 직사에 부임하였더라도 만약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라의 법에 걸릴 것이다. 정지담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파출된 것이 아니고 내가 듣건대 백성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자경의 죄는 내가 아직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청감은 임금의 위엄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초기년 11월 4일 갑진 5번째 기사 병조에서 편전을 익히는 법을 밝히기를 청하다. 지금 변방의 급보가 끊이지 않으니 청컨대 편전을 익히는 법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초기년 11월 5일 을사 첫번째 기사 대선 안왕경이 김숙리를 파직할 것을 성하여 사제부정으로 채직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선 안왕경이 아뢰기를 김숙리는 수령의 직임에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숙리를 제수한 것은 부득이하였다 했다. 이어서 조하찬성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헌부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고쳐서 재배하여하지 않겠는가. 처음에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제수하였는데 경의 언어는 어떠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도 또한 처음에 수령으로 제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언관이 불가하다고 말하니 단지 처음에 비록 알지 못하고 이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를 알았다면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모름지기 언관의 청을 따르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불가한 것을 알고서 이를 쓰는 것도 불가하니 내가 마땅히 바꾸겠다 하고 드디어 김숙리를 사제부정으로 도로 임명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초기년 11월 5일 을사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초기년 11월 5일 을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태상 황제의 절일에는 이미 표문과 하례를 없앴으니 지금 11월 11일을 절일에 망골 하례를 없앴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태상 황제는 명나라 영종이고 절일은 명절이나 유명일이며 망골 하례는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제후가 절일에 골패 제왕을 상징하는 패에 하례를 드리던 의식이다.